자, 여기 채권. 자, 아까 우리 채권이라는 건 이 권자가 권리할 때 권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권리라는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외워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여기가 이제 이 5가지 개정 과목이 전부 다 채권,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뜻 외워주시고 개정 3가지를 동시에 해주세요. 3가지를 어떻게? 일단 자산 개정 과목 나오면 3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중에 어떤 건지 그래야 위치 파악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개정 과목의 뜻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개정 과목을 친절하게 안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뜻으로 던져줘요. 뜻으로 던져주면 그 뜻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도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성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두 번째가 개정 과목의 이름하고 뜻 같이요.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가 없으니까. 자, 보시면 일단 자, 외워주실 게 우리 회사가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럼 우리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상품이나 제품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제품은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업종마다 상품이나 제품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시험을 낼 때마다 업종을 계속 줘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냥 시험에선 대놓고 상품, 제품을 팔았다 이렇게 던져줘요. 일반적으로. 알죠? 그래서 그냥 시험에서 이렇게 대놓고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판매 목적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판매 목적이면. 있죠.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 있죠. 얘를 외상으로 팔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값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개정 과목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일단 외상 매출금이네? 이걸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상 매출금은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상품하고요.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외상 매출금은 그냥 말 그대로 상품이나 제품을 그냥 말로 한 외상이에요. 맞죠? 그냥 언제까지 외상으로 팔았어.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한 외상. 근데 내가 불안하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돈을 상대방이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돈을 줘라는 걸 요구했고 그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은 거예요. 아까 어음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라고 했고 어음을 준 사람이 채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요. 어음을 받은 겁니다. 그럼 내가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인 거잖아요. 채권자, 자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어음받고 팔았다라고 출제 문제에서요. 그때는 받을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제가 이 점 오른쪽에 있는 애가 뜻이고 점 왼쪽에 있는 게 개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어음받고 팔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받을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해석하면 돈을 받을 어음이 뜻이에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
권리니까 자산, 암기. 자, 그 다음에 미수금이라는 거 할게요. 특히 여기에서 잘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꼭 외워주시려고 노력해 주세요.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미자 들어가는데 미. 여기 미자 들어가는 있잖아. 이 미자가 뭐냐면 아직이라는 뜻이야. 아직. 여기는 미자가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들어가는 거 꽤 있죠. 수. 여기는 수 이렇게 있잖아요. 요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미수금이거든요. 그럼 일단 계정 과목만 해석하면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라는 건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뜨면 일단 얘는 성격이 뭐냐면 채권입니다. 자산,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자산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미수금 일단 돈 안 받은 거잖아요. 돈 안 받은 거니까 외상으로 판 거예요. 다. 근데 중요한 건 상품이나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상품이나 제품 이외입니다. 이외. 위쪽은 상품이나 제품이었죠. 이 둘은. 상품이나 제품이 되는 상품, 제품 아닌 거야. 아닌 거. 아닌 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 목적이 아닌 거다 이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대요. 매출은 판 겁니다. 외상으로 팔았대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미수금 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을 쓰시려는 약간 습관이 있어요. 됐죠? 근데 외상 매출금은 다시 한 말씀 언제 쓰냐면 상품이나 제품 외상으로 팔았을 때예요. 반대로 시험에서 상품 제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으면 이때는 그냥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워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어음 받고 팔았대요. 이때도 미수금 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받을 어음을 쓰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받을 어음은 언제 쓰냐면 상품이나 제품을 어음 받고 팔았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걸 어음 받고 팔았으면 그냥 미수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아까 회계에서는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죠. 기업들이. 그럼 기업들이 누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주하고 채권자예요. 그러면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는 물론 투자 정보지만 근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채권자하고 주주가 있으면 누가 더 위험을 많이 져요?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위험을 많이 져요?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이 위험을 많이 져요? 투자자예요, 당연히. 즉 주주가 위험을 훨씬 많이 부담해요. 삼성전자에 돈 빌려준 뗄 염려 있어요? 저희 돈이 얼마 없어요. 못 갚을 것 같아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막 그냥 주가 올라야 계속 여기 투자하면 올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한 분 예전에 째려보시던데 제가 아는 지인분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계세요. 지금 3년 지금 최근에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고점이 물리셨는데 3년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막 죽어갔다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로 주주하고 채권자 중에서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사람은 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보다는 주로 주주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배당도 중요하지만 주가예요, 주가. 그럼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스마트폰 매출, 가전제품 매출이지
삼성전자 건물 판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에. 제발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망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건물 파는 거지만 주주한테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회사 건물 파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주된 영업활동에서의 매출이 관심 많은 거예요. 쓴 거랑.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삼성전자 제품이 되겠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팔았으면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을 어음받고 팔았다 할 때 계정 과목을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알죠? 근데 상품이나 제품 아니래요. 그럼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아니라 기계장치 판 거야, 기계장치. 그럼 삼성전자 기계장치 외상으로 판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주주한테. 그래도 안 중요하다고 하셔야 돼요, 제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 주주한테 중요한 정보 제공한다는 거. 주주 입장에선 삼성전자 기계 파는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요. 이 정도만 알려도 된다라는 거, 주주들한테. 그렇죠? 그럼 주주들이 뭐야?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 즉 주주, 투자자한테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불러요. 통합하여 표시. 그렇죠?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기계 판 거 안 중요하니까 기계를 외상으로 팔든 기계를 어음받고 팔든 안 중요하니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요 라고 던져줘도 주주들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산이라고 돼 있고 여기 자산 여기다 자산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미수금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정 과목 좀 배우면. 그러니까 딱 내가 이 회사를 보자마자 이 회사는 상품이나 제품 아닌 걸 외상으로 팔거나 어음받은 게 있구나. 이걸 회계 배운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에 잘 신경 안 쓰겠지, 많이. 아니 우리가 투자자라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넘어가고요. 어디 투자하세요, 어머님? 아니 물론 신경 쓰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네. 주주들한테요? 하지 마시고, 네, 채권 있으면 신경 쓰긴 하지만, 투자자한테 알려줄 때요.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여기 선급금이랑 선급금.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많이 어려워하신다. 자, 해볼게요. 특히 여기서 조심하실 게, 여기 선자 들어가는 선. 여기 보세요. 선자 들어가는 거. 이 선자가 먼저 선자세요. 먼저 선자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급자는 지급하다 할 때 급자 써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본 금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금액을 줄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선급금하고 선수금의 금자 있죠.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게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에서의 금자는 계약금의 금자예요. 금액의 금자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라는 것을 다른 거 안 씁니다. 일단 외우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선급금 얘가 왜 채권이며 자산인지 설명 좀 할게요. 얘도 일단 권리라서 자산이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일단 선급금 그대로 해석하면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이상하실 거예요. 아니 계약금을 먼저 줬는데 왜 자산이야? 이상하시잖아요. 아까 보증금하고 똑같아요. 뒤를 생각해. 뒤. 계약금 준 거 말고 뒤를 생각해줘. 뒤를. 그럼 내가 계약금 줬어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100만 원의 계약금 준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의 계약금 주면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그렇죠. 권리, 의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 말은 어디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면 계약금 준 금액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이니까 얘를 권리, 자산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배우셨던 것 중에 보증금하고 계약금 반드시 뒤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계정법 안에 깔려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면 제가 계속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내가 이제 이런 걸 왜 배우는 이유가 이런 재무제표 해석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이 회사가 지금 선급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계약금 준 게 있다는 계약금 1억 정도 있네요. 전체. 그렇죠? 그럼 이건 계약금 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대여금. 자, 일단 여기에서의 대자는 아까 했던 빌려줄 대예요. 빌려주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한 가지. 우리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물건 빌려줘도 대여해줬다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는. 맞죠? 근데 회계는 돈을 빌려줘야 좀 대여라고 해요. 이해사항이 아닙니다.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요.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이때는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외워주시고요. 그러면 왜 대여금이 자산인지 설명. 자,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시면 나중에 원금과 맞죠? 권리니까 채권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여금 있나? 이 회사는 대여금이 없네. 여기 있네요. 그죠? 장기 대여금.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회계가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대여금이 그게 기간이 긴지 기간이 짧은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듣고 버리셔도 지금은 회계에서는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장기라고 하고요. 그죠? 기간이 1년 이내면 단기라고 해요. 이 회사는 단기는 없나 봐요. 그래서 내가 1년을 넘게, 만기가 1년 넘게 빌려준 돈이 2,480만 원 정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뭔지 모르겠는데 자산이라고 돼 있죠. 자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여금이 자산이다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5가지를 암기 꼭 해주시고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자, 유인물 1페이지 보시죠. 자, 거기 유인물 1페이지 반가로 1번 당좌자산이라고 있죠? 그죠? 1페이지 반가로 1번 당좌자산. 거기에 동그라미 6번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단기 대여금 전부 다 밑줄입니다.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 밑주시고. 제가 아까 1년 이내다라고 1년 이내면 단기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래요? 거기 결산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재무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주들한테 투자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아까 그랬죠. 투자자한테 알려주는 시점이 올해 연도 말입장이에요. 기말. 아까 그랬죠.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치에 대해서 보고 작성한다면서요. 그러면 투자자가 바라보는 입장 시점에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지들 입장 말고.
투자자들은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보게 될 거니까 그 시점 입장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동그라미 7번 외상매출금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은 어디서부터 몇 줄 짓이냐면 중간에 상품 매출 보이세요? 보이시죠? 상품 매출. 거기서부터 전부 다 몇 줄입니다. 자,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을 하고 아직 받지 않은 외상대금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 자산이다라는 것까지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 자, 받을 어음도 중간에 상품 매출서부터 전부 밑줄이요. 자,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을 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미수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미수금은 전부 다 밑줄입니다. 중요한 게 거기 2회가 있으면 2회. 자, 밑줄.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품목이에요. 품목을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어음을 받으면 주주한테는 안 중요하니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요. 이 정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 선급금. 선급금도 전부 다 밑줄입니다. 지급하는 계약금. 그리고 항상 계약금은 뒤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준 계약금만큼 내가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이니까 자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갈게요. 2페이지. 자, 2페이지 맨 위에 그 반가로 1번 뭔지 모르겠지만 투자자산이라고 있죠. 어디냐면 동그라미 3번 장기대여금이 장기대여금. 얘도 대여금이니까 자산인데 장기 밑줄 좀. 현금 등을 대여한 것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해주시고. 됐고요. 자, 다시 이제 화면.